1월 13일 금요일 KTN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더누디 경찰이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포함해 불법 성매매 용의자 7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지지율 조사에서 취임식 전 지지율 역대 최저인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서 한국인 10명 가운데 무려 7명은 해외 이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민을 고려하는 이유는 숨막히는 경쟁 사회와 정부의 부정부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한국 국적 상실은 지난해 말 기준 전년보다는 늘고 국적 이탈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오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입니다. 더누디 경찰이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포함해 불법 성매매 용의자 7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스티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누디 경찰은 어제 불법 매춘 혐의로 7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 가운데 남성 3명은 성매매 알선과 매춘 장소 제공, 그리고 마약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포함한 4명은 매춘 행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더누디 경찰은 지역 아파트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제보를 받아 감시 카메라 설치와 잠복 근무 등을 통해 수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측은 이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용의자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파트 주민들은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제이 앱트 변호사는 현재 상황이 모두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법정에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오늘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20일 금요일이 취임식인데 취임 직전 지지율 조사는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취임 직전 이렇게 낮게 나온 지지율은 처음인데다 역대 최저 지지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주 취임식을 가진 예정인 가운데 취임식 직전 실시된 지지율 조사에서 44%에 그쳤습니다. 취임 직전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결과는 역대 처음이자 역대 최저 지지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 무려 83%의 지지율을 보였고 조지 W. 부시 61%, 빌 클린턴 68%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결국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다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트럼프호가 국민 통합을 이룰지는 현재로선 요원합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한국 국적 상실자는 지난해 말 기준 늘은 반면 국적 이탈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해마다 국적 포기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적 이탈의 경우 3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그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적 상실 건수는 늘고 국적 이탈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 담당 김충진 영사는 2016년도 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 업무 처리 건수가 2015년 대비 약 13%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민원 처리 통계를 인용해 국적 상실 건수는 늘고 국적 이탈 건수는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충진 민원 담당 영사입니다. 저희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13% 증가된 2950건의 민원 처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국적 상실은 약 100건 정도가 는 622건, 국적 이탈은 2015년 대비 약 40건이 줄은 86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선천적 복수 국적을 보유한 1999년 이후 출생한 남성 가운데 한국 국적 이탈을 원하는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기회가 된다면 혹은 가능하다면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배경이 좀 씁쓸한데요. 숨막히는 경쟁과 정부의 부정부패가 이민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채용 전문 웹사이트 잡코리아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 10명 중 7명은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이민 선호도는 74.9%로 남성 66.3%보다 높게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경쟁 사회에서 벗어난 여유를 이민에 대한 이유로 꼽았고, 이어 정부의 부정부패, 선진국의 복지제도, 자녀교육, 부의 양극화를 들었습니다. 한편 이민 희망국은 캐나다가 22.1%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이어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과 스위스, 덴마크, 독일, 스웨덴, 일본, 네덜란드 등 복지 혜택이 풍부한 북유럽 국가들이 뒤따랐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의장 표창 전수식이 개최됐습니다. 전수식 현장을 스티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 측은 오늘 오후 민주평통 자문위원 2명에게 평통의장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표창장을 받은 자문위원은 마이애미 지부 유성민 씨와 애틀란타 지부 이승희 씨 등 2명입니다. 유성민 자문위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주평통 마이애미 협의회 유성민입니다. 이렇게 큰 상,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승희 자문위원은 14기부터 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고 소개하며 현재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란타 지부 조성혁 회장은 모든 평통위원들이 한인 사회를 위해 소통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가 동포 사회에서 소통과 교감이 잘 가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혁 회장은 차세대를 위해 통일 글짓기 대회와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옆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냈죠. 이른바 오바마맨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안 아들이 뇌종양으로 사망하는 등 불운한 가족사를 견뎌냈어야 했는데요. 8년간을 함께해온 바이든 부통령을 위해 대통령이 마지막 깜짝 선물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첫 번째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은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었지만 뇌종양 투병 중 지난 2015년 사망했습니다. 불운한 가족사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옆자리를 8년간 지켜낸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일을 하겠다며 바이든 부통령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합니다. 당초 어떤 행사였는지 몰랐던 바이든 부통령은 눈물을 보입니다. 자유의 메달은 대통령이 미국 시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로 미 의회가 수여하는 메달 오브 어너, 명예훈장과 함께 미국 2대 훈장 중 하나입니다. 조지아 독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와 아이들의 경우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조지아주 독감 감염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조지아주를 비롯해 오클라호마와 오레곤주, 그리고 뉴욕시와 뉴욕주 등 5개 지역에 독감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공중보건부 패트릭 오닐 박사는 지난 12월부터 독감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다음 달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닐 박사는 조지아주 독감 감염자들의 상당수가 노인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전국적으로 약 4만 명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가운데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애니 샌더 씨는 그동안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으나 이번에는 맞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주민은 지난 25년 동안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맞아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보건당국은 생후 6개월 이상 된 연령대는 모두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공감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물을 마셔서 살이 찐다는 건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을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은 쉽게 살이 찌는 사람들의 과장된 표현이 잘못 전달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물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며 살이 찌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살이 찌는, 즉 체지방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부종 때문에 항상 부어있는 경우 살이 쪘다고 의심하기 쉽지만 평소 자신의 식습관이 짜게 먹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 일정량의 물을 매일 마시다 보면 명현현상, 즉 붓게 되는데 이는 몸속의 수분이 갑작스럽게 많아져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날씨와 환율, 지역정보 게시판이 이어집니다. 제1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 정보입니다. KTN 게시판은 맥도날드 제공으로 제작됩니다. 언제든지 간편하게 단 1불로 따뜻한 커피, 소다수, 스위트를 즐기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맥도날드. KTN 방송국은 창사 30주년을 맞아 KTN1을 뉴스 전문 채널로 새롭게 편성합니다. JTBC를 비롯해 MBN과 연합뉴스 TV 등을 종합 편성해 전 세계와 고국의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포사회에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와 CBMC 주최 신년 조찬 기도회 및 할애식이 1월 7일 잔스크릭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404-579-45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패밀리센터에서는 오는 7일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올해부터는 특별히 무료 한방진료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770-813-8988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 한인의대생협회가 주관하는 의과대학 입시 설명회가 오는 14일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애틀랜타 한인음악협회 정기총회가 오는 15일 개최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404-468-0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중고등학교 동문회가 오는 15일 정기총회 및 신년 할애식을 갖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70-845-1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향후회가 오는 15일 한인회관에서 호남향후회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초청 가수 장미화 씨의 공연과 장학금 전달, 그리고 노래자랑 등을 통한 푸짐한 경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금요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